친구 송철호의 치사한 투기.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이 떼떼라고 이 김여정이가 문재인을 얘기를 했죠. 이 떼떼라는 거는 떼떼떼떼 거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삶은 소대가리라든가 머저리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떼떼거리는 바보 천치라고 얘기까지 했으니 기가 막히죠. 자, 우리나라에 온 미국의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인권 문제 아주 작심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의용이 뻘쭘했죠. 얼굴이 벌겋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얘기를 할 때 나중에 무슨 이 기자회견이라든가 또는 같이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라이브로 얘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미국이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링컨은요 정말 못 믿는다 이겁니다. 정의용이도 못 믿고 이 문재인 이 정권은 못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가가 아직도 강창일이 안 만나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태기도 안 만나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을 도쿄를 거쳐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얼마나 일본에 대해서 홀딱 넘어갔는지 뭐라고 했냐면 사쿠라 모찌를 먹었고 너무나 이 벚꽃이 아직 피지 않아서 그걸 못 봤다. 근데 다시 한번 일본에 오고 싶다. 그러면서 아주 너무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이러면서 막 SNS를 했어요. 이 블링컨이라는 사람은 불어를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유럽 지향적이고 근데 여러분 참 이 일본은 어느 나라하고 비슷하냐? 독일하고도 비슷하고요. 프랑스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머리는 독일이고 우리들의 심장은 프랑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일본의 영빈관을 가보면요. 그게 이제 엘리제 공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도로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샹젤리제 거리를 이렇게 그대로 이제 일본식으로 흉내냈다. 모노마나 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미국 국무장관을 그냥 홀딱 반하게 한 거예요. 유럽적인 정서를 딱 더 이 일본 말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근데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는 딱 이제 승질만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막 정색을 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아주 이 바이든의 말하자면은 딱 의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확실해요. 여러분 제 이 미국에 있는 친구 굉장히 요직에 있는 친구한테 우연히 제가 이제 통화를 하다가 들었는데 바이든은 문재인하고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1년밖에 안 남은 정권이라고 보고 1년 뒤에 누가 될 것인지 그게 바이든이 궁금하고 1년 뒤에 한국에 제발 보수 정권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왜? 바이든은 한미 동맹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자면 몰아세워 가지고 진짜 북한을 응징을 할 생각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절대로 문재인하고는 얘기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같으면 문재인하고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자, 이 북한에 대해서도 떼떼라는 얘기를 듣고 또 미국한테도 취급을 못 받는 이 문재인. 근데 문재인이 지금 아킬레스건이 2개 아닙니까? 원전하고 네? 그 다음에 이 떼떼 친구 송철호. 내 친구 송철호가 선거에서 이겼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 결과 울산 선거는 부정선거였고 청와대에서 7개 부서에서 말하자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문재인은요 완전히 이 여생을 정말 구치소에서 국민급식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자체장, 뭐 국회의원 전수조사 한다고 요란을 떨었는데 거기에서 1등으로 드러난 사람이 여러분 송철호 울산시장이에요. 송철호 울산시장의 부인이 뭐 간호대학교의 학장이라고 그럽니다. 뭐 교수인지. 그런데 이 여자가 용인 양지면에 있는 임야를 2009년에요. 6천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매입을 누구한테 했느냐? 지금은 이제 뭐 떴다방을 했는지 전형적인 컨설팅
말하자면 부동산에서 했다는 겁니다. 사실 직업이 뭐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부동산 컨설팅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서 컨설팅을 끼고서 샀는 게 말하자면은 여러분 전형적인 투기예요. 첫째, 필지를 이렇게 사가지고요 쪼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사서 사람을 모집해 갖고 이렇게 쪼개기를 합니다. 이게 부동산 컨설팅의 아주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여자가 사들인 게요 맹지였다는 겁니다. 맹지는요 여러분 길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눈먼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맹지 사는 경우는 뭡니까, 여기에 뭐가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투기, 즉 뭔가 정보 이게 없으면은 절대로 맹지 안 삽니다. 근데 이 때때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사모님께서 이 맹지를 샀고 쪼개기를 했어요. 그래서 6천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더 재밌어요,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가 물어보니까 뭐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기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처의 부동산들은 우와 6배가 올랐다. 그러니까 송철호 와이프가요 6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요 3억 6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에 샀으니까 이게 거의 10년 만에 6배로 됐다면 이거는 대단한 투기 아닙니까? 투자였겠죠, 그녀에게는. 그런데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더 웃깁니다. 근데 이 부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울산시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이 부인이 간호대학교 교수인데 제자가 권유를 해서 그 땅을 샀다. 이제는요 뭐 아버지 땅이다, 뭐 와이프가 샀다, 뭐 내 딸이 어떻게 했다, 이걸 떠나서 이제는 제자까지 팔아먹어요. 아니 이게 선생이 어떻게 대학 교수가 제자까지 팔아먹습니까? 아니 그리고 간호대 교수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러고 나서 제자가 권유를 해서 땅을 샀다 이러더니 두 번째는 뭐냐,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가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천만 원 아니라 저는 600만 원 60만 원이라도 뭐 하면 가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6천만 원짜리 땅을 삽니까?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송철호가요 이 재산 신고를,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 이 땅을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요 927만 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잊어버리고 있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송철호라는 이 때때 친구, 그 다음에 때때의 친구의 마누라, 아주 뻔뻔한 거죠. 이 좌파들은요 이렇게 뻔뻔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해철이 보좌관도요, 이 보좌관 부인도요 엄청 해먹었어요. 근데 전해철이 보좌관 부인이 뭐 해먹었겠습니까? 전해철이 보좌관이 해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연장전이고 뭐고 오늘 결렬됐다면 정말 안철수고 이 오해훈이고요. 이거는 저는 끝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 정말 우리가 이제 다시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다고 해서 저는 그래도 저 사람들이 정치를 했고 근데 이거 이해찬이한테 그런 소리 들어도 맞는 거 아닙니까? 응? 오세훈이 지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응? 어저께 막 슈퍼챗 막 10만 원이고 막 쏴주면서 난리를 짓던 대깨문 막 박영선이 지금 막 그냥 춤을 추고 있을 겁니다. 막 좋다고. 이해찬이 막 썩은 미소. 역시 내가 등장하니까 이런 일 있고. 와,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전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